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매우 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0일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60일선 돌파 이후 그냥 그대로 바로 중기 이평선까지 그냥 돌파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를 강하게 돌리면서 하락장 이제 펼쳐진 이후로 이제 가장 강한 반등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이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2차전지 기업들이 또 주도 업종으로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LNF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하여튼 그 내용들 한번 짚어드릴 거고,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는 상당히 또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내려앉았고, 그만큼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 됐고, 또 시장에서는 좀 반영했다는 측면도 큰 것 같고요.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침체 정도보다 깊이와 이제 어떤 구간이 길이가 이제 길지 않다면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려는 모습으로 가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후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섹터 종목 전략으로, 지수에 대한 전략보다는 섹터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업종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빅팜이 노리는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다시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9.3조. 그러니까 오늘 중기 이평선이죠. 이평선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차트부터. 코스피 지수가 여기 이제 분홍색이 결국 이제 중기 이평선 120일선이거든요. 이걸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거래대금 자체를 붙이면서 중기 이평선 돌파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소화 부분을 해소를 했다는 거고, 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딱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수의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보다 한 2배 정도 좀 많았는데, 거래대금 부분을 보면 완연하게 지금 수급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는 0.18% 상승이니까 그만큼 강하진 못했지만 거래대금 5.8조, 코스피 쪽에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4포인트.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4천억 그리고 3,400억 각각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30억 순매수, 기관은 860억 순매도. 그래도 우호적인 수급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700계약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뭐 우호적인 수급이에요. 코스피 쪽으로.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은 이게 좀 50조 깨서 47조 원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크진 않고,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는 주시장 내에서 뭐랄까요, 주도 섹터 중심으로 지금 계속 이제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상승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 주봉을 보면, 여기 충격적이었던 하락에서 2200포인트 깰 줄은 참 누구도 예상하기 좀 어려웠죠. 요걸 뒤로 하고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높이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계속 차례로 돌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주봉으로, 일봉 먼저 보죠. 일봉 보면 오늘은 음봉인데요. 이거 뭐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테슬라가 보시면 테슬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를 적어줘. 테슬라가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 자체가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 않죠?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최근에 좀 시장 대비 좀 강하지 못한 어떤 흐름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위에는 나쁜 재료 할 만한 게 없잖아요. 2차전지는 그냥 차익 실현 정도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도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거라 보고요. 예, 뭐 최근에 뭐 트위터 관련해서 뭐 그런 내용들, 또 이제 인수자금 내용들, 또 이제 공화당 이제 지지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본 영업 외적으로 좀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것 같고, 요거 돌아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 강세, 또 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 번에 좀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코스피보다 너무 안 오르니까 코스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순간적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주봉 차트에서 장기 평선 위에 지금 두고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으로 보면 2차전지 업종 지수 오늘 1.2% 상승해서 장기 평선 완전히 올려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KLX 헬스케어 업종 오늘 좀 약보 업종도 마감했고요. KLX 반도체 업종 지수 오늘 0.98% 상승하는 흐름. KLX 인터넷 오늘 2%. 오늘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 엄청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KLX 게임 업종은 조금 소폭 빠졌고, KLX IT 하드웨어가 시장보다 더 강한 1.29%. 이거 완전히 그냥 120일선을 돌파했죠. 오늘도 삼성전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 IT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섭게,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무섭게 오늘 121선을 뚫어냈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도 120선 뚫어내고 이제 쭉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IT 하드웨어 업종 지수가 강한 어떤 흐름.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는 오늘 약보합.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랑 굉장히 흡사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닥 지수가 이런데 코스닥 지수 흐름하고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이 제약 업종이 이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진짜 무섭게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 무섭게 빠졌네요. 어쨌든 3일 연속으로 이제 급락하는 어떤 패턴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한국 증시로의 어떤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율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점을 형성시키는 어떤 패턴이 좀 전개됐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1364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짜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가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다우 지수는 굉장히 세게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 지금 올려 세우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은 지금 좀 시장 대비 좀 약하죠. 다우 대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올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2,700억 외국인 순매수, 기관이 1,400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이제 2차전지 업종도 순매수 들어왔고, 우호적입니다. 코스닥 증시.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보면, 이제 한국 증시 좀 살아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종목별 흐름 보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플러스 그래도
SK하이닉스도 1.7% 상승. 오늘 의미심장했던 게 LG에너지솔루션,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약세였는데요. 뭐 LG엔솔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종가는 오늘 고가, 또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1.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보합 내지는 이제 뭐 약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보다는 오늘 뭐 2차전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강세 흐름이. LG화학 3.4% 상승, 또 네이버 1.4% 상승, 카카오도 1% 상승,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홀딩스 얼마 전에 이제 좀 본업이 아닌 또 성장 사업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좀 둘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신고가죠.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추입니다. 예,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어떤 광산 확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계속 이제 폭발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금양 같은 기업은 지금 정말 단기간에 10배 주가 상승을 이뤄냈죠. 그래서 주가 흐름, 금양 주가입니다. 여기 지금 5,000원 이러다가 지금 4만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콩고 법인, 콩고의 채광 산업, 이제 뭐 니켈 뭐 이런 리튬, 이런 광산이겠죠? 예. 267억에 취득한다. 이거 뭐, 하여튼, 이제, 당연히 매도를 하는 자리가 이제 발생되고 있죠. 예. 그래서 미래 나노텍 이런 기업들,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난 폭등. 거기에 연동된 게 이제 결국은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LG전자도 이제 좀 그 전장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2% 상승. 포스코 케미칼 2.3% 상승으로 계속 이제 신고가 영역을 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이제 뭐 사실 재련 종목으로서 이제 2차전지 기업 사업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바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형태 7%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 6.9% 상승했고 오늘 갭상승 후에 상승을 좀 이어가는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서버용 FCB GA를 이제 첫 출하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수급 최근에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는 조금 쉬어주는 형태였고 LNF 3% 오늘 시작 발표 굉장히 좋았고 좀 이따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28% 상승, 첨보도 3% 상승. 첨보 여기 떨어질 때 이게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는데 금세 또 올라온 형태. WCP 분리막에서 4% 상승,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회사 2% 상승.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의 강세가 도드라진 형태. 그리고 풍력 관련주로 오늘 풍력 회사들도 좀 좋았습니다. 삼강 MET도 6.4% 상승.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상승 주보 하락 종목 좀 팽팽했는데요. 미래 나노텍 이제 2차전지 아까 니켈 그런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중심의 어떤 강세장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예, 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추이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의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쪽으로 1,000억 내외 정도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고 금양이 오늘 24%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기업들 중심이네요. CS윈드에서 친환경 2차전지 또 LG전자 비롯한 또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들이 수급이 좋은 어떤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LNF 2차전지 SNS텍 반도체죠. 첨보 그래서 2차전지 중심 또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붙었고 클래치스 오스는 임플란트는 바이오 쪽인데 실적이 좀 나오는 바이오 쪽이죠.
현대 에버다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뭐 한 달 정도 2차전지 기업들 중심이네요. LNF, 첨보,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라든지 원익현신은 반도체겠네요. 2차전지 장비, 아바코, PNT도 2차전지 장비겠죠.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최근 30거래일 동안에 순매수 추이. 코스피 쪽에서도 삼성전자 1조 7천억, 삼성 SDI 1조 원, 최근 30거래일 동안 순매수 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7,4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2천억 1,800억. 요 두 기업이 또 올라있는 게 또 의미심장하네요. 삼성전기, LG화학 요쪽 붙었고, 어쨌든 뭐 IT 2차전지 중심, 바이오 쪽은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쪽, 요쪽 중심으로 좀 올랐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거 실적도 좋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분위기를 같이 받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 30거래일 동안도 순매수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종목 체크하고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NF 실적 발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LNF가 보여준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전지 업종, 이제 소재 업종의 어떤 퀀텀 점프의 어떤 스타트 라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급증이 좀 벌어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중간 선거 그 결과 여하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2차전지 섹터라든지 공화당이 이제 또 우세해가지고 뭐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강력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될 것 같고요. LNF의 이번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는 이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소재주들이 이번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죠. 컨센을 상회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도 상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또 수급의 어떤 유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3분기의 실적 발표가 뭐 이제 뭐 현실화 돼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더 수급을 집중할 어떤 명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2,400억, 처음으로 이제 분기 실적 1조 원을 넘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1차식이 아니라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 양극재 이제 기업들이, 음극재하고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신고가 부근에 있거나 신고가의 영역을 지금 내고 있는 것들의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00%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44% 증가했습니다. 또 이제 이익단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0%, 전 분기 대비해서도 61%. 그러니까 이건 분기 단위로 상승을 해도 그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되는 거죠. 전년비뿐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증가를 보인다는 거고, LNF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부가 이제 해외 진출 불승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이슈는 아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관계로 국가에 좀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작사 지분율 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고,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지분율에 대한 부분을 50% 이상 차지를 해야 된다. 주요 보직도 LNF가 차지해야 된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지켜주겠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은 2025년에 목표로 이제 삼고 있고,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캐펙스도 이제 늘릴 거고 하겠지만 매출 가이던스인데요. 회사 측이 지금 밝히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내년도 7조 원 그리고 24년도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 24년 전망치를 보니까 대부분 뭐 8조 원, 9조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11조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폭발적인 어떤 이 증가를 지금 시장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회사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 오퍼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매출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건데, 증권사 전망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전기차로 나도 이제 바꿔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소비자의 심리잖아요. 또 소비자의 심리고, 또 정부의 어떤 그 보조금 이제 정책들도 초기에 좀 좋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침투율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 침투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나 분석 기관들이 예상하잖아요. 내년엔 몇 프로, 뭐 내후년엔 몇 프로. 근데 이게 사실 유동적인 거죠. 소비자 심리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회사 측에서는 지금 24년도 매출을 11조 원으로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그 24년도에 대한 퍼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면, 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높다면 사실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그 이제 모멘텀 자체가 실적 발표와 함께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른 종목, 오르지 않았던 종목으로도 이제 막 수급이 낙수 효과를 보이고 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LNF까지 양극재 기업들 또 음극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권사 컨센을 거의 대부분 다 상회를 했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요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의 이제 리포팅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한 이제 DS증권 리포팅 보도록 하죠. 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하이니켈에 대한 어떤 쇼티지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24년도에 대한 퍼밸류에이션 12배, 양극재 최선호주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 38만 원을 유지한다 했고요. 양극재 기업의 핵심 지표는 결국 물량이고, LNF는 24년 쇼티지, 또 25년도 미국 진출을 가시화하면서 기대치를 충족 중이다. 신규 플레이어들의 물량 확대가 지연 중이고, 이거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는 중이다. 캐파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가 동반되는 양극재 최선호주다 해서 아까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컨콜에서 중요한 부분 아까 짚어드렸지만 미국 진출 가시화 그리고 초과 수요로 캐파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거. 9월 불승인은 보안 이슈가 아닌 지분율, 주요 요직 등의 미확정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분 50% 이상의 연결 기준 합작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합작사, 조인트 벤처가 아마 조만간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약 0.6천억에서 한 1.3조 정도가 필요한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적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하이엔드에는 니켈 96에서 97% 엄청난 기술이죠. 중저가는 LMO, LFP 양극재 개발로 대응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초과 수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매출액 어마어마하죠. 이번 3분기 처음으로 분기 조 단위 이상, 이제 그리고 컨센 대비해서도 실적도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더 크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LNF에 대해서 요 DS증권에서는 양극재 최선호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 하나 좀 보도록 하죠.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내년 빅파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도 특히나 이제 신약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데요. M&A 자체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헐값에 이제 널려있는 기업들을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빅팜의 입장에서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M&A 라이센싱 계약도 이제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력적인 기술은 여전히 빅팜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조단위 딜만 해도 다수 발생했고, 최대 규모는 166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높아진 가격 메리트, 꾸준히 증가하는 빅파마의 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M&A와 라이센싱 계약이 발생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빅팜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또 내년에 주목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죠. 일단 주목해야 할 분야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세포치료제, 그리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폐암 쪽입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 분야는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치매죠. 이제 약이 제대로 된 약이 근본적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 타워의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레카네밥의 긍정적인 3상 결과가 발표됐다. 아두헬름과 달리 임상 결과가 깔끔했고 안정성도 높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레카네밥보다 상업적 측면에서 더 기대되는 로슈의 피아 주사 제형인 간테레누맙도 곧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 약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해서 국내에서도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대표적인 뭐 기업으로는 뭐 에이빌 바이오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다른 기업들은 좀 성과들이 굉장히 미진하고요. 또 이제 확실하게 또 뭔가 그 레퍼런스를 좀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에이빌 바이오가 또 뇌혈관 장벽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또 보여줬다는 거, 그 부분에서 관련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세포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세포 치료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그 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최강자 로슈가 mRNA 백신의 모더나, 그리고 이제 ADC의 이제 최강자 또 시젠, 이런 기업들도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다. 세포 치료제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해서, 첫 번째, 효능은 높아지고 부작용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카티 치료제도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심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점점 더 ORR 90% 이상, 또 3등급 이상의 또 CRS 같은 또 이제 이런 부작용도 0% 수준에 달하고 있다. 둘째는 시장성이 확인됐다는 거죠. 길리어드였던 세포 치료제가 분기 매출액 5천억을 넘어섰고, 또 28년도 되면 카티 치료제가 거의 76억 불,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오프 더 쉘프 이제 동종이죠. 동종으로 지금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 감마 델타 T 세포 이런 쪽이 이제 빅팜들이 많이 또 딜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NK 세포 치료제는 지시셀, 또 NK맥스, 또 감마 델타 T 세포는 또 바이젠셀, 이런 기업들이 국내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런 어떤 빅팜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노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바이오 섹터의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면 주도주의 어떤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폐암인데요. 폐암은 이제 우리가 그 변이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이 발생하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그만큼 미충족 의료 수요가 이제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3세대 EGFR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스라는 이제 훌륭한 약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변이가 생기면 치료제가 없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치료제들을 이제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빅팜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고 또 국내 업체들이 이 변이 맷 증폭과 C797S 이 치료제 개발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해서 관련주로는 이제 브릿지바이오 또 보로노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 이 그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효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경쟁 약물 대비 효능들이 좀 높은 걸로 초기 임상이지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관련된 업체 이렇게 관심 종목을 꼽았는데 알츠하이머 관련주로는 이렇게 꼽았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CMO죠. 바이오젠에 이제 CMO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ABL 바이오는 또 이제 파킨슨 파이프라인 쪽으로 이제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했죠. 그래서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한 어떤 인정을 통해서 알츠하이머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ABL 바이오 이제 BBB 셔틀 기술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여러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된 NK맥스, 또 머크와 2조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지시셀 같은 기업을 이제 꼽고 있고, 폐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릿지바이오, 또 신규 상장했던 또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이 또 관심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장 정리 그리고 이슈 정리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참 요즘 좀 제가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하죠.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을 때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분석할 내용거리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업종별로 뚜렷하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게 경기 침체도 넘어서는 업종과 기업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제 메이저 수급들도 그런 쪽에 이제 더욱더 자금들을 집행하면서 이제 높은 어떤 금리 수준과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을 이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또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드렸고요. 미국 중간선거는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장 이런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